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0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복지 정책 여전사 볼메그린님. 안녕하세요. 볼메그린입니다. 스스로 똑똑해짐을 느끼며 옛날에는 이 방송 안 봤던 거 후회하시고 옛날에도 즐겨서 들었습니다.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니, 왜냐하면 자기들 직접 와닿지 않을 때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자, 다음에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방송은 안 보시는 만큼 손해입니다. 무려 309회를 했습니다. 횟수로는 6년이 넘었습니다. 이 방송은 복지과 소사이어티에서 나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3272-2353 3272-2353 02-3272-2353 전화를 하시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후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 이런 때일수록 정책의 힘을 모아야지.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 막 난리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예. 그리고 시대도 복지 정책도 바뀌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지는 것들 디테일해져야 되고,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에서 갑자기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 이 사건의 진상을 보면 다 골 때리다니까요. 예,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뭔데? 예.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합동을 해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고등교육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니까 이름은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두 개 다 쓰지만은 실제로 대부분 고등교육 관련 예산인데, 초, 중 등 교육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이야기고, 고등교육을 하면 대학교육 이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11조 2천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면, 야, 윤석열 정부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교육부에서 일반 회계로 지원하던 것을 8조 원을 특별 회계로 옮겨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방교육재정 분담금이라 해가지고, 지방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17개, 교육청에 지원해 주던 돈 중에서 한 3조 원 정도를 이제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왜냐하면 이 지방교육재정 분담금을 그대로 일반 회계로 전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의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듯이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대학 교육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 관련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 건가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요. 지금 우리 화면에 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이 이게 단위가 미국 달러입니다. 17,600달러 정도가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에서는 11,200달러 쓰니까 한 64% 정도밖에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에는 OECD 평균이 10,000달러 정도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15,000달러를 쓰니까 평균에 비해서 한 140% 정도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이 초중등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걸 하면서 한 14조 원이 신규로 투입이 매년 되게 된다든지, 또 그보다 제일 큰 거는 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니까 이 나눠야 될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이 1인당 교육비가 늘어나는 이런 착시 현상이 있은 것인데, 어쨌든 이걸 보고서 이제 기재부가
눈꼴 씌어서 못 보겠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 왜 남아 도는 것을 저렇게 낭비적으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럼 모자란 쪽에 도와주자. 이런 의미로 그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칸막이. 예. 도어스태핑 칸막이. 윤 정부에서 하는 칸막이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사립대학 퍼주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초중등 교육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 고등교육에 지원한다는 말은 애들 그 코 묻은 돈, 그 애들 급식비나 그 교재 교급비로 가야 될 돈을 빼서 형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이런 행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 의경들 급식비 빼가지고 대통령실 이전에 쓰더니 참 뭐 한번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바로 직진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최대 성과 중에 하나가 자사고 폐지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이주호가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자사고 폐지 안 한다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택도 없는 엘리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뭐 직장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 이게 이제 엘리트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엘리트는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엘리트주의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사고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부터 애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사고가 또 좋은 대학을 가는 발판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교육으로 도배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자사고를 폐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엘리트주의가 윤석열을 낳고 이상민을 낳고 한동훈을 낳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그 적절하고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의 예산이 적은 건 구조적으로 전국에 이제 산재 종합대학 한 200개 또 전문대학 200개 갖고 한 400개 가까운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90%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정부가 등록금 반액 지원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립대학의 재정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알바해서 버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초중등 교육이 그 1인당 교육비가 많은 것은 급속하게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아주 좋은 계획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버리겠다는 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그동안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자 안 했던 것을 애들 코모도 돈 뺏어갖고 고등교육으로 돌려서 뭐 이게 또 교육의 질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사학들 또 망해야 될 학교들 망망하도록 도와주고 그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학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 보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 논란이 됐던 동양대가 조국 장관 최성해가 조국 장관을 디스한 데에 기본적인 숨겨져 있는 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 동양대가 지금 뭐 내부 사학 비리나 뭘로 해가지고 교육부 지원이 끊겼을 때 이걸 지원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으려다가 까인 사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조국 장관한테 뭐 내가 발행한 표창장 아니다라고 했던 사건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동양대가 그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보도까지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립대학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이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엄청 크게 작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요. 뭐 10억,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그 기존의 등록금으로 교육을 유지하는데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으로 느껴지고 특히 재단 오너들, 이사장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는 겨우겨우 교수들 월급 주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메꾸는데 추가 지원이 오면 이제 자기들의 밥그릇이 커진다 막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든 이 윤 정부를 적극적으로 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혜택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 기재부가 이제 돈은 주기 싫으니까 그 다른 돈 빼가지고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어르신들이 보면은 야
고등교육 예산에 돈이 남아 돈다는데 그거 저 대학한테 지원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아주 광기환 이렇게 예. 숨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초중등 교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빼가지고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게 옳으냐라는 것은 이 3조 2천억의 신규로 매년 들어가게 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3조 2천억 중에서 순증액은 2천억입니다. 연간 2천억. 나머지 3조는 이 교육세를 이관해서 주겠다는 건데 이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 해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그 중앙정부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재정 분담금으로 마치 지방 분권을 하면서 지방정부에 이 광역이나 기초정부의 돈을 지원을 일정 포션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듯이 교육재정도 이제 분담을 하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3조 원을 떼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법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로 넘겨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3조 원 중에서 1조 9천억을 이 세분의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돈으로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심각 이게 뭐 국민 세금이잖아요, 결국에. 예. 모든 국민 세금이 투입될 때는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눈먼 돈 돼버리는 거지 뭐. 무슨 용산 대통령실 이전 예산도 아닌데 이 정부는 그렇게 눈먼 돈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단독 뭐 이상구 운영위원장 대통령실 이전 예산 면제부 줘. 뭐 면제부가 아니고 다 그런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1조 9천으로 확대하겠다. 이 말이 포괄적 지원이란 말은 예전에는 정부가 그 대학에 지원할 때는 딱 용처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 연관되는 항목, 예를 들면 교수 인건비, 교재 교구제 그 확보비, 연구실 증축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또 도서관 증축이나 도서 구입비 이런 데만 쓸 수 있었는데 요것에 포괄적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지금은 애들 등록금에서도 못 쓰고 중앙정부 지원에서 못 썼는데 교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들 인건비를 이거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립학교 법에 보면 사립학교 회계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회계가 있고 법인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회계 보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데 세 개 항목간은 서로 오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딱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사립대학들이 재단 이사나 이사장들이 너무 돈 빼먹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을 지나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아예 이번엔 지원할 때 그런 항목 없이 마음껏 뭐 예를 들면 친인척들 교직원을 이름 올려놓고 그 월급으로 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그 경상비 사용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사용으로 허용하는 부분을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라는 이름으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유독히 사학 관련자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윤핵관 장제원도 사학 재벌 집안이잖아요. 나경원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학 관련했는데 이거를 하다못해 뭐 동양대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네. 사학이 90%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관련된 예산을 빼다가 대학교한테 주게 하는데 니들 마음대로 써잖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세금으로 우리는 사학 재벌 패밀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줄 거야 그거잖아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아주 뭐 응?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그 발표한 문안에 그 박아가지고 보도자료에 넣어서 발표했는데 또 재미난 거는 서울에 있는 사학들은 그래도 좀 운영이 자체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스카이 대학들이 다 있고 하니까. 지방 사학들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대학 지원 그 분야를 신설해서 5년 동안 2조 5천억, 소위 말해서 1년에 5천억씩을 따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교육과 인구시설을 개선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대학에 깔게 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한 9천억 정도를 그 국립대학에 주고 나머지는
2조 5천억 중에서 9천억 빼고 나머지는 사립대학에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돈이라는 게 용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예. 당연히 이제 초중고를 담당하는 일선 교육청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참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들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그 똘똘 뭉쳐서 이 신입 교원으로 들어가서 한 20년 내지 25년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 점수를 따야지 교장 승진이 가능해지고 그 승진 가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구전일 다 하시면서 올라가신 분들은 이 조선일보 유해 신문은 그 절대 구독하지 않는다. 또 그 자기한테 가점을 줄 수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시킨 일이라면 주말이라도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궁금한데 일단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또 지방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고 또 당연히 전교조와 그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168개가 전부 모여서 이 발표를 하던 날 이 바깥에서 국회 앞에서 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초중등 예산 삭감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예, 대학 지원 예산은 별도의 고등개혁 교부금 입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맞잖아요. 예, 얘네들이 진짜 이런 게 있어. 막 법을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편의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준법 세례가 이것들이. 그래서 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 지지자들 뒤통수 치는 거는 여러 개 하지만은 아마 이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참 궁금한데요. 일단 그 전교조 쪽에서는 그 예산이 줄어들면 당장 애들 급식에 질이 떨어지고 현장 체험 학습도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이 교육 예산으로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예산 지원을 그 교육 프로그램을 그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 시설들 초중고등학교가 11,300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은 지가 50년 넘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의 일부 신도시의 신설 학교들 빼고는 대부분 50년이 넘었고 특히 교실 리모델링 같은 것도 30년 동안 못 해가지고 아직도 천정에 성면 보드 깔고 있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막 좋은 대형 에어컨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무너지는 사태도 벌어지고 해서 이런 쪽에 그 제대로 정상화시키려면 3년 동안에 62조 원을 더 투입해야 된다. 아 진짜 그거네. 예,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정부 기관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면서 맞습니다.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뭐 자사고를 뭐 유지한다거나 초중고에 들어가야 될 돈을 대학 사립대학교에 나눠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만 더 할까요? 탄핵 사안인데요. 예. 내가 봤을 땐 그래. 너무 의도가 사악하잖아. 그리고 이 직접적인 피해는 여기에 초중고등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지금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교육의 수준에 떨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좋은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네요. 그렇네요. 초중고는 의무 교육인 거고 예. 사학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인 건데 여기에 예. 대해서 초중고에 써야 되는 예산을 빼서 대학에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대학을 못 가고 그냥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그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재부는 왜 이래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들이 저질러는 일들에 대한 기수습 작업의 일환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추경을 그 할 때 국채 발행을 해서 겨우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버티다가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53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이 세계 잉여 추가 세수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40%를 지방에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자치 쪽에 그 시도에 17조 원이 배당됐고요. 지방 교육자치 쪽에 11조 원이 배당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이없이 주고 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가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 꼼수네. 예. 그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그 숨겨놨다가 이걸 보고하면서 생색 다 내고 뭐 물론 그거 갖고서 또 소급해서 코로나 때 손해본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지원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 있으니까 그 지방교육청에서는 황당한 거죠. 어렵게 예산 다 맞춰갖고 편성해놨는데 갑자기 11조 원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쓰지 못하고 지금 그 적립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교를 다시 짓고 또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획도 새로 세워야 되고 그 앞으로 그 지역의 인구 추계도 좀 새로 내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그 대한민국에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바꾼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이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게 그 빨리빨리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쫙 갖춰진 채로 한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칠판을 하자 뭐 이런 정도는 이미 준비가 되는데 AI나 AR, VR로 교육하자. 이거는 아직 그 실용적인 솔루션이 다 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못 쓰고 그 쌓아둔 적립금이 19조 4천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방교육청들이 좀 빨리빨리 안 움직인 잘못도 있지만은 또 구조적으로 그 돈이 그 집고하는 데는 한 몇 년씩 나눠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예산을 배정해 놓고는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이 쌓여져 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왜 그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느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갖고 와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 참. 그러니까 명분은 교육 재정 내부의 칸막이를 없애서 그 재정 집행을 효율화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말로 해놨는데 그 내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들 잘못을 그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이제 그 기준 같은 것들을 빨리 안 내려줘가지고 집행 못하게 해놓고는 그런 것을 이제 거꾸로 지방교육청에다가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방교육청들이 또 상당히 보수적이고 느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봐 너희들 못 쓰고 있잖아 차라리 내가 갖고 와서 그걸 쓰겠어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학 지원의 속내까지. 그렇습니다. 아,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이 세금이 투입되는 그게 높아진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서. 예.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현안이 뭐냐면은 인구 감소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얼마큼 줄었길래 예산이 남아 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통계 수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요. 베이비붐 세대 때 학교 다닌 분들은 일단 한 반에 70 몇 명, 84번, 뭐 저는 67번, 84번 이렇게 출석 번호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100명 가까운 애들이 한 방에서 한 교실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거고 또 심지어는 지역에 따라서는 오전반, 오후반 이 수업을 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던 학생들이 최근 10년 만에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 11,30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970만이던 학생 수가 지금은 780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은 것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비붐 세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수능, 학력고사 이런 거 요즘은 수능이고 옛날 학력고사였죠. 일제고사 말고 학력고사 실 때 그때 한 80만 명이 쳤던 기억이 있을 건데요. 지금은 이 시험 친 애들이 재수생까지 합쳐서 51만 명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 재학생은 35만 명밖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줄었는데 이 숫자가 그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는 200만 명 줄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100만 명 줄었는데 앞으로 11년 뒤엔 2033년에는 788만 명이 아니고 4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 매년 한 4만 명 정도가 뚝뚝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 아이 학교도 지금 24명 정도가 각 반에 정원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경기도의 일부 학교는 한 반에 35명 정도
된 데가 있는데 서울에 뭐 강남 3구 빼고는 강북도 보통 한 25명 정도가 평균이고 지방은 뭐 10명, 15명 있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아이의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돈 남아도니까 우리가 쓸래 사학한테 지원해 줄 거야. 뭐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게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자사고를 전치시킬 게 아니라 맞습니다. 좀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했던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재부가 꼼수 부리다가 저 지방교육재정 그 교부금으로 뺏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균 증가율이 거의 7.9%. 국방비 증가만큼 교육비 부분을 증가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야, 그러네 진짜. 예. 그리고 이런 교육 재정을 증가를 시켰는데 이걸 이제 지방교육청들이 빨리빨리 못 써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국비, 도비 사용 잔액을 빼고도 세계 잉여금이라 해서 이 추가로 돈들이 남아도는 게 한 1조 7천억이 있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 해갖고 3조가 넘게 남아있고 앞서 말씀드린 교육시설 환경 개선 그 기금도 한 1조 8천억이 있는 등 한 여유저운이 지방교육청들의 6조 6천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쓸 것 같으면 우리가 갖고 와서 쓰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그 진보 교육감들이 좀 만들어준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학교육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높은. 근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잖아요. 예, 요거를 겸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거기다가 투입될 예산은 따로 가져와서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초, 중, 고 예산을 갖다 쓰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 특히 이제 제가 저 지방 교육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저 청운의 뜻을 품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고 지금 17개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저 지자체 교육감들이 진보 쪽에 있는데 문재인 교육 담당하는 지방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무능해갖고 도대체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시간만 간다 막 이런 식의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움직여서 일을 되게 하는 것이 교육감들의 역할인데 그걸 뭐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학점제 이것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직도 시범사만 하고 있고 전면 못 시키고 있거든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미술 수업이라든지 또 음악 수업 같은 것들 또 그 요리 실습 같은 걸 좀 더 하면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될 건데 지금은 무조건 의무 교육 과정을 다 영어 수학 그 자기가 평생 다시 보지도 않을 미분 적분을 배워야지 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그 적절한 학점만 취득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대학까지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고교 학점제 플러스 교과 교실제라 해가지고 한 반에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시설과 설비가 되어 있는 그 교실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받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빨리빨리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은 주는데 안 하니까 돈이 남아돌게 됐던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교육 한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안 하지 이러니까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자, 예산이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응시자가 50만 명이 넘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이 그 중에 한 40% 정도 되는 예. 거죠. 그 재학생이 고3으로 시험 친 애들이 35만 명이고요. 재수 이상, 삼수, 사수 또 그 검정고시 요즘에는 이제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도 꽤 많이 치는데요. 여기가 합쳐서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그 뭐 학력고사 치고 하던 그 시대에 생각하면 80만 명, 82만 명, 또 67만 명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건데 그 숫자로 비교해 보면 지금은 35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28만 명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97% 이상 고등학교까지는 다 다니지만은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더 줄어들겠죠. 저출산, 저출생은 진짜 심각한 사회적 문제예요.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 다음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 일본도 그 인구 감소 추세에서 지금 최근에 몇십 년 만에 직장 여성들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막 축제하고 막 이런 상황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자, 근데 저출산위원회 무슨 위원장인가 하는 나경원이가 뜬금없이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욕하고 있고. 그건 대책이 안 됩니다. 예, 참 황당하죠. 이 부분은 억지로 애 낳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불가능하다고 어떤 덕지국가도 억지로 애 낳으라고는 못 하잖아요. 예. 자, 근데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하죠? 예, 그리고 그 학생 수 감소도 심각하지만은 사실은 국가가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 투자를 안 해왔던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40년, 50년 된 일인데 이거 갑자기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대학들이 어려워진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가진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누리과정 이 국공립 포함해서 사립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지원해서 그 처음에 한 1조 4천억도 안 되던 예산이 10년 뒤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챙겨보니까 14조 원으로 늘었는데 무상급식 예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초중등 유아교육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지금 한 82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교육청까지 합치면. 그런데 대학교육은 일단 총액이 12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그리고 또 대학들은 뭐를 불만하냐면 대학 등록금이 지난 10년간 동결돼 있다. 그리고 입학한 애들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유지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럼 문을 닫으면 되는데 문을 닫으면 또 청산이 되면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 개인이 이걸 마음대로 팔거나 소유하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생재산을 날리겠다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리버리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경영 개선의 계기를 만들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팔 수 있는 국유재산 요즘 매각 많이 하니까 그런 법안도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대학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한 40년, 50년 동안 사립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수입은 지난 10년 동안에 0.5% 이상 감소했는데 지출은 20%나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늘고 여러 가지 비용들 늘어나니까 2011년 이후로 10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전국 대학들의 적자 규모가 2조 5천억이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등록금이 반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정부에서. 예. 근데 나중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시간 강사분들 많이 쓰고 저임금 주고 하면서 유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대학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어떤 경우는 등록금 수익을 예금으로 갖고 그걸로 소위 말하면 회사 같으면 사내 유보금 같은 걸로 예. 쓰고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 대학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장사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엄살 피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기들 말로는 2조 한 1,471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적자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정부가 7조 5천억을 매년 등록금으로 보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학도 50% 똑같이 7조 5천억을 매칭해가지고 이 대학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은 자기들이 등록금을 부풀려 놓고 그만큼 안 받는 것으로 대학이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안 받는 것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조 넘는 적자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나경원이 나 혼자 산다를 저격한 게 자기 학교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뭔 농담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출생률이 낮아지면 자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거든. 예. 참, 네. 또그 대학이 그렇게 뭐 좋은 웃자고 하는 소리였어요. 인기 있는 대학도 아니니까. 아, 또 방송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였어. 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교육부나 기재부가 하는 방식으로 뭐 3조 2천억을 더 얹어준들 대학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이 이걸 집행하도록 그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사회가 대학 또는 이제 병원 등한테는 영리기관 하지 말라고 사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양쪽 다 어마어마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총장은 사실 핫빠진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이사장, 이사회 이런 데서 다 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사학 비리 관련해 갖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 비리 뭐 사회이사나 집어넣으려 그러니까 막 박근혜 이명박까지 촛불 집회했던 바로 그 예. 사건이고요. 그 사회- 장애 사- 집회하고 뭐 난리 네. 났었죠.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와 있다고 일단 보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 세력들이 바로 이 특별회계법을 만드는 당사자들이고 그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고 뭐 예를 들면 정부 부처 중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의 학력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부 공무원이면 대학에 등록만 하면 그 학위 그냥 주거든요. 아, 석박사 그냥 기본. 예. 아, 그래서 아. 이 뭐 그런 정도뿐만 아니고 교육부 있다가 그 과장은 내려간 자리 어디, 국장은 내려간 자리 어디 이렇게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저 대학 이사회 뭐 사회이사네 뭐네 이런 뭐 그런 거지 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립대학에 있으면서 그 또 이 발이 좀 넓어가지고 대학 경영에도 참여를 해봤는데 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구나를 참 많이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맞죠, 절실하게 맞죠. 했습니다. 네, 맞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포괄 방식으로 지원해 줘서 기존에 그 묶어놓던 지출 용도를 묶어놓던 것을 2배로 늘려지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뭐 심지어는 그 재단에 그 저 활동비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지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아주 획기적인 그야말로 사학 재단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선재정 지원 후 성과 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항목을 딱 정해주고 그대로 안 하면 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그 바로 구속도 시키고 저 학교에 관세사 내려보내고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는데 그걸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지원부터 해주고 성과 관리는 첫째 대학 자율을 맡기겠다. 두 번째 그 몇 년 뒤에 하겠다. 그럼 뭐 두말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저 나갔다고 잘라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학내 자체 성과 체계 구축과 대학별 자율 성과 평가 제도 및 정부의 사후 성과 점검 요것들이 그 말은 좋지만은 사학재단들이 정말 좋아할 내용만 골라서 그러네요, 담아낸 내용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리해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은 투입될 때 예.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니들이 이런 거 정산 안 해도 돼. 예. 마음껏 써. 좀 이상하다 좀. 예. 대놓고 사학재단에 특활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묻지도 거의- 따지지도 말고 예. 알아서 써. 근데 청년 그 창업 같은 자금을 보면 계획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올려야 되고 그 자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결산을 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심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다 네. 가진 사학재단한테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참 그 너무 공정하지가 않네요, 진짜. 자, 그럼 전지전능하신 위원장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뭐, 현 정부가 오래 가지는 못할 건데, 이게 그 또, 법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도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아마 법안 통과를 안 해주면 시행령으로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안 된다라고 막는 것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차기 정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또 효율화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이런 대전제하에서 지난 그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못해왔던 대학의 공공화와 효율화, 질 높이는 거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하나는 학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특히 90%에 이르는 사립대학들이 말 안 들을 수 없게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대학 문 닫아버리면 되거든요. 평가해가지고 기준 미달이면 그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지원 제도에 탈락시켜버리면 그 대학은 안 그래도 입학생이 적은데 그나마 등록금 지원도 못 받으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 빼고 나머지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단계별로 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영국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은 필요하면 그 대학을 그 몰수해가지고 공화시킨 것도 합니다. 뭐 그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역에 거점 국립대학을 두면 그 국립대학하고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 몇 개를 합쳐가지고 그 교양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거. 예를 들면 학생 숫자도 적고 교수 숫자도 적고 보니까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정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4개, 5개 학교를 합쳐갖고 교양 과정을 개설하면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이 500개가 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겠네 진짜 그 지역에서. 그 따로 지원 안 해줘도 이런 조건으로 그 기준만 좀 제시해줘도 확 그 지방 대학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런 건 칸막이 없으면 되네. 예. 그런 교류가 일어나면 출생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요. 예를 들면 특히 지방이 더 필요한 제도겠지만 어떤 경우는 서울대학교 강의도 듣고 학점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야, 역시 전지전능하십니다. 예. 또 재미난 게 돈을 지금 안 받으면 생존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줄게. 대신에 사립학교 회계 준칙을 더 강하게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정답.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러면 이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돈인데 세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도 가라 영수증은 많이 첨부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맞아요. 예, 의약분업 때 뭐 그렇게 반대가 많았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정착되면서 처방전도 많이 그 공개가 되고 또 리베이트비도 많이 줄고 하는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듯이 눈먼 것을 양지로 꺼내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이 고등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그 가장 효율적인 투자 중에 하나인데 지원을 하되 효과적으로 그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인구가 5,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4억이든 중국이나 14억이 넘는 인도와 경쟁하는 것은 어차피 상위 몇 프로들이에요. 네, 그 인구들은 사실은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칭화대 진자공학과 정원이 뭐 2,000명이 넘는다. 이러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역 거점 대학이라 해가지고 경북대학교에 진자공학과 지원해주면 그냥 학과 좀 더 늘려주고 거기 등급 좀 더 해주고 연구비 좀 더 주는 이 정도 선이고요. 부산대학은 기계공업 중심대학 또 그 조선산업 중심대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과만 좀 키워주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그 특화해가지고 전국의 기계공업 관련된 교수들이 여기 다 와서 연구하고 싶어지도록 팍팍 지원해주는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대학이 전체 이제 거의 90% 이상이 국공립 대학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교수가 마음껏 옮겨 다닐 수 있고 교수 따라서 학생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민해대학 같은 경우에 기계공업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그 교수 밑에 가면 특허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실을 조교로 몇 년 있으면 그 특허권에 자기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 한번 잘 썼다는 것 때문에 평생 먹고 살게 보장되거든요. 이런 정도를 그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존 대학들의 역할과 기능 재전환. 요것도 이번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맞아요.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대변혁의 시대라고. 예. 근데 이 교육 체계는 안 바뀐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만 투입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예. 뭐 우리 고향 같은데 공립대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소위 말하면 전문대 이거를 잠재적으로 계속 흡수 통합해가지고 그런데도 또 나름대로 역량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이제 학벌 뭐 이런 거에 어떤 그 칸막이도 좀 없애고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미 우리나라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걸 키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 산골짜기 있는데도 그 포항공대가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고 카이스트가 대한민국 그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건 사실인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뭐 나주에 있는 한전대학교
이제 겨우 만들고 있는데 전기 관련된 모든 영향을 결집하면 거기서 꽤 쓸만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군 단위에도 대학이 많습니다. 남해 그 인구가 지금 5만 명이 안 되는데 거기도 남해 대학이 있고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 갔더니 영월에도 세경대학이라고 이 건설 회사가 만든 대학인데 영월 인구가 4만이 안 됩니다. 아이고. 3만 2천인데 대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강원도 또는 뭐 영월군뿐만 아니고 태백, 정선 다 합해도 그 대학의 충원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결국 거기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애들 가서 그 대학교를 명맥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군단이 있는 대학에서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한농대 들어보셨죠? 우리 새날에도 한번 옛날 농촌진흥청장 되셨던 분이 출연하신 적인데 한농대는 농촌진흥청에 1조 5천억 쓰는 R&D 예산을 가지고 그 애들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졸업하면서 그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자금 또 경영 컨설팅 기술 지원 다 해주거든요. 평균 연봉 9,700만 원. 5년 뒤에 평균 매출 5억 원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여기 막 그 입학생이 미어 터지거든요. 경쟁이 엄청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 단위의 지역에 가야 되는 거고 이미 노하우가 개발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역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예. 이 대학의 좀 뭐랄까 개념 자체를 좀 바꿔주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디테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빙산의 일각일 거고. 예. 자, 그러면 대학은 그렇고 초, 중등 교육도 개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코로나 지내면서 중등 교육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절감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뭐 다시 재유행이 오고는 있지만은 그 3년 동안에 애들이 그 대면 수업을 못하면서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또 제가 한 10개 학교 학생 검진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비만이 굉장히 늘었고요. 또 맨날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청만증도 늘었고 또 건시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역할이 아니라고 학부모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학교는 손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빨리 적응해가지고 그 애들이 학교 왔을 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앞서 그 누적적금에서 일부라도 썼으면 아니면 뭐 그 돈이 다 쓸 곳이 예정돼 있다면 신규로 이번에 투입된 11조 원 가지고 경기도도 2조, 서울시도 2조가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도. 그 돈으로 그런 걸 했으면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나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교사들이 비대면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동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의 동영상은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수 인력들이 교대 4대 가고 또 그분들이 임용고시 몇 년씩 준비해갖고 선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역할과 기능보다 훨씬 더 오버퀄리파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들어낸 좋은 동영상 이거 콘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지방교육청별로 공동과정으로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면 그만큼을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이 반은 동영상 수업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반은 그 선생님들의 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그 남는 시간을 1대1 학생들 맞춤형 지도로 상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사고의 전환인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정권밖에 없잖아요. 예. 정권이 의지가 없어요. 오늘 또 뭐 윤석열 뭐라 그랬더라? 전 부처의 무슨 뭐 산업부와 같은 소리. 오늘 또 그 비슷한 맥락의 소리를 했잖아요. 아, 오늘은 전 부처의 수출. 아, 무슨 교육부가 수출을 신경을 써. 마인드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주호 같은 자는 자사고를 유지시키겠다는 소리밖에 못하고 자기는 무슨 그 사교육 업체랑 같이 커넥션이 있고 이런 미친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건데 저기 우리 기 원장님 예. 방송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예. 아이디를 다 나열하시면은 오늘 방송 안 끝나요 지금. 예. 뭐 답답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예. 늘어났는데요. 일단 그 기재부나 교육부 바람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초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밥그릇을 지켜주는 쪽으로 그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교육회의 빨리 가동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 빨리 정상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그 중장기적인 그 학제 개편을 하든지 교육과정의 그 변화 같은 것도 준비시키고 또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애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빨리 좀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 일들이 좀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기대하세요? 멤버 보니까 뭐 아직은 아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이배영 뭐 그런 사람들이 친일 교과서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사실상 거의 구구 유튜버 수준으로 예.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앉아있는 상황에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대하는 것보다요. 이 위원장님 좀 실수하신 거예요. 정권 교체를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송 제목이 이거잖아. 예. 국가교육위원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정권을 교체합시다 하면 그 아주 깔끔하게 있다는 거를 지금 아 맞습니다. 예, 제가 사과드리고 사과하십시오. 예, 예. 근데 이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멤버를 바꿔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게 해야지 다들 교육이 백년대계를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국가가 노력을 안 하면 결국 그만큼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어려운 방송을 이렇게 쭉 끌어오다 보니까 막 한숨 나오고 예. 지식은 좀 생겼을지언정 에이 안 보느니 못했다. 아이씨 왜냐면 이게 예.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이 법은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막아서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좋은 아이디어나 이 뭐랄까요 상상력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자들 예. 모여 있다. 그 정권 바꾸고 나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 제목에 충실한 저는 방송을 바랍니다. 예. 네, 네. 사과하셨으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09회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새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방송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방송을 하는 방송도 있네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중에 스포챗 그리고 멤버십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새날은 이따가 1시간 후에 최민희, 황희두 두 분과 함께 오겠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은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